자, 전개 1-1에서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굉장히 경쟁하게 되면서 원미동 사람들이 난처해진다고 우리가 전개 1 내용을 했었죠. 전개 1-1 끝부분에서 선생님이 김 반장의 성격과 처지를 쭉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죠. 싹싹한 총각이며 또 반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고 동네의 대변자이고 또 아버지는 다리골절로 직장을 잃었고 어머니는 잔소리가 많고 어린 동생이 4명이나 있고요. 또 팔순의 할머니까지 살고 있죠. 그런데 두 가게가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일단 거리가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죠. 바로 여기가 요 부분 형제 슈퍼 김반장네 가게고요. 여기 김포 슈퍼가 경운의 내외가 운영하는 가게죠. 원래는 쌀과 연탄을 팔던 가게가 슈퍼로 확장을 하면서 부식을 팔게 되고 형제 슈퍼와 경쟁을 하게 되죠. 형제 슈퍼는 그러니까 또 부식만 팔지 않고 또 연탄을 갖다 놓게 되죠. 그래서 두 가게가 굉장히 취급 품목이 같으면서 갈등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죠. 그 다음에 이제 김 반장의 처지와 사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인물의 갈등과 처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전개 1-2 부분에 여기 빨간 글씨 보세요. 쌀과 연탄을 취급하게 된 김 반장의 처지와 사정. 바로 36쪽 9번째 줄부터 23번째 줄, 36페이지 23번째 줄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포 슈퍼요? 난 상관없어요. 우리도 연탄 배달, 쌀 배달 다 하는데요. 무작정이 아니라고요. 관에다 허가받고 시작한 장사인데 나라고 왜 못해요?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이야기 보면은 굉장히 김 반장이 김포 슈퍼의 확장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바로 여기서부터 왜 못해요? 관에다 허가받고 하는데 왜 못하느냐 하는 부분은 김포 슈퍼의 확장에 형제 슈퍼 김 반장이 신경을 굉장히 쓴다는 부분입니다. 그런데 원미동 사람들은 어떤 곳인지 보세요. 36쪽 13번째 줄부터 14번째 줄 이런 이야기가 있죠. 비어있는 점포에 구멍가게가 들어설까봐 가게 계약 건수만 있으면 강남 부동산을 뻔질나게 드나들곤 하던 김 반장이었다. 자, 김 반장은 비어있는 점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서울 미용실이 되겠고 요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? 우리 정육점이 되겠죠. 요건 인산찹집 우리 정육점. 그 다음에 여기가 비어있죠. 비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강남 부동산. 여기는 비어있고요. 여기는 우리 정육점 비어있고 강남 부동산, 써니전자, 행복사진관하고 인산 차츰 여자가 썸씽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. 그래서 요 부분에 요 빈 점포가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김 반장이 뻔질나게 이 부분 빈 점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. 그래서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알 수 있는 행동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 노심초사 전전긍긍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36쪽 15번째 줄부터
16번째 줄 보시면은 자, 15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가 나 있죠. 김포 쌀상해과 김포 슈퍼로 도약하여 자신의 목을 조를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. 자, 지금 김 반장은 항상 그 빈 가게에 다른 가게가 들어올 줄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김포 슈퍼가 확장을 했죠. 신경도 못 썼는데 자기의 경쟁 상대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관련 속담 뭐가 됩니까? 아주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. 그렇죠. 등잔 밑이 어둡다. 그러니까는 김 반장은 그 김포 슈퍼가 확장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. 그래서 빈 가게에 혹시 자기와 같은 업종에 가게가 들어설까봐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했는데 바로 옆에서 김포 슈퍼가 확장을 했어요.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관련 속담이 여기에 해당되겠죠. 36쪽 17번째 줄부터 18번째 줄 보시면 이런 얘기죠. 같은 업종의 가게가 새로 문을 열 때는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. 이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상도라고 하겠죠. 바로 옆에 똑같은 가게가 생기면 두 가게가 망하기가 쉽죠.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극심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19번째 줄부터 20번째 줄에 우리 가게 하나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조그마한 구역. 그러니까 이 동네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원미동의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36쪽 19번째 줄부터 23번째 줄까지의 이야기. 자, 김 반장의 하소연이 쭉 나오는데 19번째 줄은 지금 우리 가게도 제대로서부터 쭉 이야기가 나와서 똑같은 구멍가게가 마주보고 앉아서 어쩌자는 것이냐고 다 같이 죽자는 모양인데 나는 못 죽어 죽겠다. 나는 못 죽어주겠다. 예정을 봐서 우리 연탄이나 쌀도 팔아줘야 할 게 아니냐. 가격도 싸고 품질도 월등히 좋은데라고 이제 하소연을 김 반장이 하게 됐죠. 그래서 김포 슈퍼에 대한 어떤 비판과 동시에 김포 슈퍼로 물리는 동네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. 그 다음 보겠습니다. 36쪽 24번째 줄부터 37쪽 5번째 줄.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하소연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. 그래서 37쪽에 세 번째 줄부터 5번째 줄에 나와 있죠. 팔순을 넘긴 김반장 할머니는 꼬부라진 허리를 아랑곳 않고 추위를 피해 종종 걸음을 치는 아내들 뒤를 따라가면서 외어댔다. 우리 것도 팔아 주랑께 하고 결국은 온 가족을 동원을 해서 호소를 하는 것이 보여지죠. 그만큼 생활이 절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37쪽 6번째 줄부터 38쪽 8번째 줄. 그러니까 이제 원미동 사람들이 입장이 곤란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원미동 여자들이 이제 갈등을 하게 됐죠. 어느 가게를 가게 될까 내적 갈등이 되겠죠. 그래서 38쪽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에 경운의 가게를 살 수 없지 우리가 이렇게 덕담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김포 슈퍼에 들릴 때마다 덤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게 되니까 굉장히 고맙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. 은근히 얹어주는 덤이며 찾아줘서 고맙다고 손에 쥐어주던 빨래 비누 한 장씩을 누구라도 한 번씩은 받게 마련이다.
그래서 원미동 여자들이 갈등을 하는 원인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 페이지를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38쪽 두 번째 줄까지,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부터 일곱 번째 줄까지가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38쪽 아홉 번째 줄부터 39쪽 여덟 번째 줄 난처해진 원미동 사람들이 나와 있죠. 자, 12번째 줄부터 13번째 줄 살펴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. 38쪽 12번째 줄. 모두 다 잘 살기 위하여 어쨌거나 한번 살아보기 위하여 저러는 것이었으므로, 이런 부분서부터 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은 두 가게가 근본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?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로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.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? 목구멍이 포도청이 될 정도로, 즉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목구멍이 원인이란 얘기예요. 먹고 살기 힘들으면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의 속담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. 그 다음에 38쪽 18번째 줄부터 19번째 줄에 서로 가게를 열고 있는 처지라서 딱해 죽겠다던 이였다. 이 부분. 자기도 장사를 하는 처지라 김반장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누가 이야기했어요? 바로 우리 정육점 주인이 이렇게 해서 가게에서 연탄을 샀죠. 그죠? 김반장에게. 그 다음에 39쪽 7번째 줄부터 8번째 줄 한번 보세요. 이웃 간에 정만 날 것이다. 정만 난다. 정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만 상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두 가게의 경쟁 때문에 난처해야 하는 원미동 사람들의 모습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. 전개 1-2 내용을 통해서 김반장의 처지와 원미동 사람들의 그런 사정, 그래서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이 전개 1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. 여러분들이 생각 나누기를 통해서 가정 형편 때문에 그 인물 이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서로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전개 1 내용을 공부했습니다.